연세대학교의 민경찬 명예특임 교수님께서 첫 번째 기조 발제로 학생 선발권과 공공성, 입학 정책의 역사와 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민경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총장님들 뵙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본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 학생 선발권과 공공성으로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김영환 총장님께서 입학정책의 역사와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어진 우리 대학의 과제가 학생 선발권과의 공공성의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저도 따져보니까 입학정책에 관련된 게 한 2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한번 좀 잘 정리해서 드리는 게 오늘 토론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총장님이 행복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가. 근데 행복은 언제 올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이 오는 것 같고, 그 보람은 또한 가치의 문제가 붙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들이 결국은 기여하는 입장에 설 때, 대학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온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행복과 보람과 가치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입학 정책의 흐름, 그 대입제도 일지, 그 다음 우리의 과제 몇 가지를 말씀 나누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학 정책 흐름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사실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만 보시면 그 전두환 정부 그 앞서서 국부위에서 730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도 교육 정상화 사교육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오늘까지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그동안 하도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서 과외 문제가 심각을 해서 본고사 폐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또 없어지는 그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그 후에 그래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86년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94학년도부터 대학별 고사라는 게 다시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 본고사 형태보다도 다양한 전형 요소를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31 교육개혁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들은 진행이 되고 국공립대에만 조금 제한사항을 필수적으로 뒀고 여기서도 이제 대학 나름대로의 전형 요소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술을 비롯해서 면접, 실기, 그리고 사립대는 완전 자율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2002 대입제도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특성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때부터 특별 전형이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하고 대학의 독자적인 선발 방법, 연중, 수시, 1학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 고교의 특성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의에 저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얘기를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8 대입제도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학 서열화 문제 풀어가야 되겠다는 게 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같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학의 자율권 문제는 그대로 2008 대입제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스토리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제가 참여해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대학 3단계 자율화 얘기가 펼쳐지고 완전 자율화의 관점으로 대학들에게 방향을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간소화라는 것으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간소화 쪽으로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율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대학 서열 문제가 또 중요한 과제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2012년
2014년도에 대선에서도 이미 문재인 정부의 그 캠프에서는 또 같은 방향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뭐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를 보시면 81년도에 대학별 그 고사가 없어짐으로써 대학의 자율권 문제가 잠시 유보됐다가 다시 그 후에 이어지고 결국 2004년에 잠깐 또 문제가 되었다가 또 2017년 오늘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서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가 오늘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제 일지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5.3일 교육개혁의 자료를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참 저 자신도 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교육정책 문제를 참여한다고 해왔는데 뭐가 달라졌지? 5.3일 교육하면서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거 한국교육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입시 지옥, 묻혀버리는 창의성,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 규제 위주, 입시 위주 교육. 이게 지금 1995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오늘 같은 것을 보면서 저는 뭘 했나 하고 상당히 반성을 좀 다시 좀 심각하게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 대입제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 특히 이제 특별 전형, 그 다음에 대학의 독자적, 아까 말씀드린 연중 수시,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차 문제 때문에 논란이 그때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린 건 뭐였냐면 공식적 학력차 인정을 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별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의 차이는 대학이 내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입학사정관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당시에 제안했던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반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경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96년에서 2000년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변화가 가장 빨리 일어났었는데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 빨간 줄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학들이 굉장히 협력을 잘 했습니다. 이 대입 문제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모여서 논술 문제를 저희가 풀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 입학처장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고액과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학이 협력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교육부를 설득하고 해서 함께 풀어갔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그 방법들이 이런 방향이 오늘날에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대학들끼리의 협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정부와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 대입제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 히스토리를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2002 대입제도 하는데 수능이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특히 대학 그 서열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결부돼서 대입 특위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됐고 여기서도 가만히 보시면 그 녹색으로 쓰여진 교육 이력철, 경로별 입학, 그 다음에 국가 기준시험 지역 단위별로 5등급 이 얘기가 당시의 분위기는 대학 평준화 개념하고 맞물려서 혁신위원들이 상당히 강조를 했어서 이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교육 그 이력처럼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부만 가지고 뽑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은 뭐냐면 20%씩 5분의 1씩 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서열 문제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뭐 서열이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의 뜻을 떠나서 그런 환경에서 출발했었지만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2002 대입제도 흐름은 지속이 됩니다. 그게 2008 대입제도인데 그때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대 어인대 총장님께서 그때 외국 출장을 계셨는데 고교 학력 적차 있는 거 아니냐. 고교 등급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성적 9등급으로 봐가지고 우리 별로 이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 변별력 없다. 이런 관점 때문에 고등학교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교육부가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등급제로.
그게 아마 여러 대학들이 그 당시 한 10억 정도 벌칙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꾸 일이 벌어집니다. 국정감사에서 산불정책 관련 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산불이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고개 등급제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입학제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본고사 보지 말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뽑으려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대학들 그랬고, 한나라당에서 이게 정치권에도 이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다가 서울대학에서 논술 강화 문제 나오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사립대가 학생 수능부 반영 줄이고 대학별 고사 강화하겠다 이러니까 또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또 학생부 반영비를 줄여라 라고 또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김지표 부총리께서 대학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부와 수능 정책 가지고도 변별력 충분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어쨌든 대기업에서 24개 대학 처장들이 학생부 50% 이상 반영하겠고 논술고사 최소화하겠다 이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50%라는 말이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외형적인 50%를 얘기했던 것 같고, 교육부는 실질적인 50%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OECD에서도 산불정책 문제 얘기하고,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산불적 비판하고, 그래서 김신일 부총리께서 또 산불정책 관련해서 전 시도를 돕니다. 근데 또 서울대에서 학생부 1, 2등급 동점 처리하겠다 나오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왜냐하면 학생부를 무력화한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EBS에 직접 나가셔서 이 본고사가 대학 자율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특강을 하십니다. 근데 연대 이대에서 또 학생부 1, 4등급을 동점 처리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학생부 무력화 작전으로 가니까 청와대에서 총장단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표현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 교수들이 조금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50%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대학들이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서 이 논란이 이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08 대입제도에 관련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자율화를 더 강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입학 사정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고, A사업을 만들어내면서 또 대입 정책과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간소화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선행학습법 문제를 만드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 이제 2012년 지난번 대선에서부터 교육 불평등, 불합리한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둘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접근 방법을 전혀 다르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7 대선에서도 결국 수능 절대평가 문제, 그 다음에 대입 논술과 특기 자전형을 폐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학생부 수능만으로 뽑자. 그러니까 대학의 위치는 지금 없어지게 되는 정도의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현재 공론화로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보시면 학생부와 수능 얘기만 있지 대학별에 대한 전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현재 돌아가는 이제 내용인데, 그럼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나머지 시간이 잠깐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이 대학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저는 대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시나 정신 또는 절대 상대 이런 논란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지금 얘기할 것은 현재도 교육정책을 보면 미래나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대학들이 책임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점에서.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대학이 교육과 연구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들이 개별 대학 입장에서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국가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유초 등등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석입니다. 원석에 대한 관심 없이 대학에 와서 가공을 하는 것인데 저는 원석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초중등 교육 과정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에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대에 맞는 어떤 인재상 중심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스스로 성과 평가 개념들을 다시 봐야 되겠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이 생산적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인가? 적절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가? 이런 면들 심각하게 저희는 봐야 된다고 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특히 국민들의 고통,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 자살률 1위인 나라, 그중에 반이 10대가 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런 과정 속에 개별 대학이 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들이 공동의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선도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정부의 정책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이 스스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리더십이 있을 때 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는 더욱더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화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10개 대학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총장님들 임기만 이 내에서만 이게 전개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싱크탱크를 만드셔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지난번에 제가 이대 동창회에서 한 기도회에 왔었습니다. 이대가 기도를 하면서 상당히 그동안의 대학의 어떤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학들이 지난 오랫동안 열심히 뛰어왔지만 과연 제대로 뛰어온 것인지에 대한 되돌아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새롭게도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학은 사회에 지금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는가?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수월성이 뭘까?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물을 키우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시민 또는 소대학이 된 건 아닌지, 이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연구 성과는 정말 임팩트가 있나? 왜 지금 자율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입학 정책 얘기입니다만 큰 틀에서 결국은 국가 차원의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대학들이 공동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상당히 이제 역사를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세대에 뭘 우리가 넘겨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각, 일하는 방식 리셋할 때인 것 같고, 우리의 미래 어떻게 그려갈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슬라이드만 한마디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책임감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우리 대학들이 책임감의 크기를 어느 정도 그리실지, 개별 대학만 생각하실지, 국가 전체를 생각하실지, 지구촌을 생각하실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쉬웠던 것은 대학들이 개별 대학 생존만을 위해서 뛴 부분들도 많다.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엘고 대통령이 이 말이 전 마음에 닿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실패할 권리가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는 그런 선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